예, 영국의 지금 브렉시트 투표가요, 개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17개 개표소를 남겨놓고 있는데요. 1618만 표 정도를 얻으면 이기는데, 자, 지금 현재 이 시간에 제가 영국 BBC 방송에 지금 개표 실황을 갖다가 트위터로도 중계를 해왔는데요. 탈퇴가 1081만 841표입니다. 잔류가 1025만 1497표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탈퇴가 거의 이 5만 표 정도 앞서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추세가요, 한 400만 표를 넘기면서부터는 탈퇴가 앞서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역전이 된 적이 없이 이 한때 60만 표 앞서다가 한때 41만 표까지 줄어들었다가 지금은 55만 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선 개표로 보면 이쯤 되었을 때 추세로는 거의 탈퇴가 당선 확정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자, 정부에서는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브렉시트 개표에 따라서 주가가 오르락내리락 그리고 코스피가 요동을 치고 있다, 환율이 폭등하고 있다, 여러가지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혹시 투자를 브렉시트에 걸었던 사람들은 영국이 탈퇴하는 쪽으로, 즉 브렉시트가 가결되는 쪽으로 이렇게 결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영국의 이런 브렉시트 이 현상은 제가 항상 이 극자 극우가 득세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아웃사이더의 반란이 그런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기득권 정치에 대한 대중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이것이 영국식으로 표출된 것이 브렉시트 투표입니다. 왜 영국 국민이 외국계 이민이나 불법 난민 그리고 노동자들에 의해서 저임금에 시달려야 되느냐? 왜 영국이 36조를 매년 EU에 내야 되느냐? 왜 영국이 EU가 요구하는 이 각종 금융 노동 법안들을 준수해야 되느냐? 영국은 영국의 길을 가자. 자, 그래서 영국에서도 잉글랜드하고 웨일즈는 한마디로 영국의 본류 지역이지 않습니까? 메인스트림. 이 두 지역은 탈퇴가 월등히 우세하고요. 영국에서 독립하고자 하는 영국의 변방지역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는 이 잔류가 우세합니다. 확연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스코틀랜드는 이미 영국에서 독립하고 싶어서 이 투표까지 했다가 부결됐고, 북아일랜드 또한 이 아일랜드 민족이 다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항상 벗어나고 싶어하고, 얼마 전까지도 뭐 여러가지 무력 충돌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지역에는 한마디로 EU라는 큰 그물에 남고 싶어하지 영국이라는 독자성이 강화되는 걸 반대하는 겁니다. 반면에 영국의 본류라고 할 수 있는 잉글랜드와 웨일즈는 이 영국이 영국만의 길을 별도로 가야 된다. 특히 여기에서 저소득층, 저학력층, 노년세대, 중년 노년 세대는 탈퇴를 압도적으로 우세하게 이렇게 투표를 던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젊은 세대와 고학력층, 그리고 고소득층은 한마디로 잔류의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누가 피해를 보고 누가 손해를 보는가 하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즉, 영국의 이 서민층들은 EU로 인한 피해를 막대하게 볼 수 있다. 저임금에 시달리고 일자리 구하기도 어려워지고, 또 더 나아가서 EU의 각종 정책에 보조를 맞춘다고 영국의 복지의 정책이 삭감이 되고 그 돈으로 EU 전체를 돕기 위한 데 쓰여지고 있다. 왜 영국은 독자적인 국가인데 EU의 틀에서 살아야 되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만약에 이 투표 결과 지금 이 추세대로 탈퇴로 확정이 된다면 영국뿐 아니라 영국과 뜻을 같이 하는, 아까 오전에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스웨덴이나 덴마크 같은 나라도 투표를 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 EU가 사실상으로 급속한 해체 수순으로 갈 수도 있다. 물론 오늘
탈퇴가 가결된다 하더라도 당장 가결되는 게 아니라 2년간의 협상 기간을 거치게 되고 또 최장 한 8년 정도의 단계적인 탈퇴 과정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오늘 이 투표의 결과는 실제로 지금 모두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충격을 던져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방송하는 12시 22분 현재요. 이 탈퇴하자는 것이 1100만 표가 넘었습니다. 1198만 11표. 이 잔류하자는 것이 1047만 7662만 표.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 한 50만 표, 51만 표 가량이 계속 이렇게 탈퇴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지금 남은 선거구는 111개입니다. 영국의 ITV는 현재 탈퇴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80% 이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ITV는 80% 이상이라 하더라도 황양수의 뉴스 브리핑은 탈퇴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100%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정치적인 추세로 봤을 때 이런저런 이 요소들을 감안하면 인구가 훨씬 많은 잉글랜드나 웨일즈가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에 비해서 훨씬 더 탈퇴 의견이 높은 상황을 감안하는데 지금 700만 표 이상의 갭 투표가 더 쏟아지는 동안에 한 번도 이 잔류가 탈퇴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 차이만 줄어들었다 좁아졌다 하는 추세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영국 전체의 82개 투표구 중에서 개표가 안 된 지역은 106개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부분이 지금 280개, 276개 정도의 투표구가 개표가 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결과가 이렇게 가고 있고요. 이 퍼센트지로 보면 51.5%가 탈퇴하자라는 쪽입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이야기하면 48.5%가 잔류입니다. 현재 퍼센트지로 보면 51.5% 대 48.5%. 이 정확하게 보자면 이 퍼센트지로는 한 3% 가량이 이 탈퇴하자는 의견이 더 높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문재인 후보의 격차만큼이 정확하게 지금 탈퇴가 우세한 쪽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양상이 지금도 계속 되어 가고 있는데요. 현재 시간 몇 분입니까? 현재 시간 12시 37분인데요. 12시 37분 현재 탈퇴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탈퇴가 65만 표 정도가 탈퇴가 우세해집니다. 차이가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가게 되었을 때는 한 7, 80만 표가 탈퇴가 우세한 쪽으로 해서 결론이 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이는데요. 자, 이 부분이 지금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날 거라고 봅니다. 애초에 여론조사상으로 탈퇴가 좀 앞섰는데 한 보름 전에는 그렇지만은 결국은 사람들이 그런 결정을 하겠느냐, 감정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한 10%에 이르는 부동층의 다수는 반대쪽으로 기울게 되고 또 탈퇴한다는 사람들이 막상 투표를 하게 되면 그렇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조 콕스 의원 이 살해 사건이 일어났죠. 탈퇴파에 의해서 반탈퇴 잔류를 캠페인하다가 길에서 찔려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애도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그걸 기하로 해서 미국의 오바마부터 메르켈 같은 전 세계의 주요한 지도자들이 영국의 잔류를 호소하고 그리고 언론들도 또 잔류 쪽으로 기울면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잔류 쪽으로 가고 또 세계의 금융 과두 재벌들이 전부 탈퇴해야 된다. 잔류해야 된다. 탈퇴하게 되면 영국이 입을 데미지가 엄청날 거다.
영국이 금융의 중심지로 금융으로 먹고 사는데, 영국 런던 시티라는 지역이 영국의 금융 중심가인데, 그것이 영국의 금융 중심가지만은 미국 뉴욕 다음으로 가는 전 세계의 유럽의 금융 중심지가 돼 있죠. 지금 독일은 그 영국의 런던의 시티 금융 중심지를 독일의 프랑크푸르트로 가져가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죠. 그러면서 독일이 협박을 많이 했습니다. 만약에 영국이 탈퇴를 하면 영국의 금융 중심지 기능은 극히 퇴화되면서 독일의 프랑크푸르트로 옮겨올 것이다. 영국이 탈퇴해서 유럽에서 홀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으냐, 이렇게 협박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유권자들이 이렇게 지금 탈퇴 쪽으로 표를 던지고 있다는 것은 영국의 서민들이 못 살겠다 갈아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우리가 죽겠는데 왜 남을 생각해야 되느냐. 지금 그것이 영국의 정확한 서민들의 입장인 겁니다. 자, 이 부분을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 시간 현재요 12시 32분인데 70만 표가 넘게 탈퇴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이런 추세라면 한 90만 표 가량이 탈퇴가 많지 않겠는가 보입니다. 자, 이제 탈퇴가 이길 거냐, 그냥 잔류가 이길 거냐, 이런 부분을 갖다가 고민하기보다는 탈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정부가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영국의 그 도박사들, 영국은 5만 대 다 도박을 하지 않습니까? 영국의 도박사들이 잔류 4, 탈퇴 7에 그랬는데요. 지금 이번에 이 투표율은 72%로 이 영국의 총선 때 투표율이 65%, 66% 이랬는데 그때보다도 더 많았고 역대 최고 수준의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자, 지금 이 51.5%의 이 비율은 조금씩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국은 52대 48 정도로 한 4% 차가 되지 않겠나 보이는데요. 자, 수많은 사람들이 영국이 남기를 원했습니다만은 영국 국민들은 결국은 탈퇴하는 쪽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뉴스 브리핑 차원에서는 영국이 브렉시트 탈퇴했다라고 제목을 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영국이 브렉시트에 탈퇴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경제적으로 한국을 비롯해서 세계가 어려움이 많겠지만은 전체 큰 덩어리로 같이 죽는 것보다는 유럽이 살 길은 이제 각자 도생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EU라는 거창한 명분 하에 한마디로 서로 성격이, 경제력이나 경제 구조나 살아가는 방식이, 또 스타일이, 특성이 완전히 다른 사람들을 하나의 통화와 하나의 법률로 묶어서 억지로 마치 신성 로마 제국이나 구로마 제국이 한 덩어리였던 것처럼 가장을 하면서 같이 전쟁이 없는 공존 공영하는 국가를 만들자라는 유러피안 드림은 그야말로 이제 한낱 백일몽으로 끝나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앞으로 계속 목격하게 될 부분은요, 이 EU가 해체되어가는 과정을 목격하게 될 거고, 이것은 결국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경제위기, 저성장, 금융위기, 부채위기 속에서 각자가 자기 나라의 독특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즉 살 길을 찾는, 출구를 모색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결될 거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EU가 전쟁이 없고 서로 공존하고 서로 돕고 기독교적 유럽의 가치를 가지고 모두가 민족 차원을 넘어서 하나의 유럽으로 잘 살아가자라는 이야기를 하지만은,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 배후에 저는 금융 투기 재벌들 그리고 그런 검은 손들이 배후에서 EU라는 가치를 홍보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어떤 소나기에 EU를 갖다가 주물러서 가지고 놀려고 하는 겁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이라든지 록펠러 가문이라든지, 제가 전번에 빌드버그 회의를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자, 미국에 지금 트럼프를 죽이려고 하고 힐러리를 갖다가 부통령 선정을 간섭을 하고
그리고 힐러리를 띄우고, 이 모든 일들도 그런 이 투기 자본가들의 입장에서는, 글로벌 다국적의 입장에서는 매우 유리하죠. 그것이 정치적으로는 유럽의 EU로의 통합, 미국에 있어서 힐러리 같은 말 잘 듣는 금융 자본의 앞잡이, 이걸 갖고 가려고 합니다. 만약에 오늘 영국이 탈퇴하게 되면 몇 분한테는 대단히 안 된 부분이겠지만은 그분은 또한 자기 가정하에 돈을 벌기 위해서 투기를 했기 때문에 할 말은 없다고 봅니다. 오늘 영국이 탈퇴로 결론이 나면 엄청난 투기 자본들이 손해를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후의 여파에 따라서 주식이 폭락하고 달러가 폭등하고 금값이 폭등하고 곳곳에서 난리가 날 겁니다. 그 여파로 한국도 엄청난 경제 충격을 좀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렇지만 크게 오래 가지는 않을 겁니다. 또 그대로 여러 가지 모색들이 생겨 나오겠죠. 자, 이 속에서 영국의 캐머런 총리는 과연 사퇴를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본인은 사실상 투표를 이용해서 잔류 쪽으로 본인의 입장을 선택하면서 유럽을 통해서 뭘 얻어내고, 또 투표 결과도 잔류로 놓으면 이 캐머런 자신의 총리 임기를 연장하려고 시도했는데, 이것이 만약에 오늘 탈퇴로 결정이 나버리면 캐머런이 총리에서 사임을 해야 될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냐. 자,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덴마크나 스웨덴 같은 나라들이 연이어서 탈퇴 투표를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스코틀랜드나 북아일랜드는 우리도 그러면 영연방에서 탈퇴 투표를 해보겠다고 할 수 있는데요. 오히려 영국은 EU에서 떨어져 나오고 스코틀랜드하고 북아일랜드가 EU에 붙는다, 뭐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해서 생존이 가능한지 저는 사실상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자, 전 세계는 장기 저성장 불황, 그리고 새로운 4차 미래산업, 산업혁명이 일어나도, 혁신이 일어나도 경제가 성장할 수 없는 이때까지 전입니다. 아무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지고 가고 있고, 저성장이라는 부분을, 고실업이라는 부분을 이제 뉴노멀, 새로운 기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영국의 브렉시트 결정, 즉 EU 탈퇴 결정은 그런 일환에서 벌어진 사건이고요. 이것이 이제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미국의 트럼프의 이 대선 승리를 갖다가 기원하는 이유도 결국 세계 정치가 뒤집어지기 위해서는 세계 정치를 주무르는 이런 시스템들이 구조적으로 파괴돼야 된다고 보고요. 영국의 EU 탈퇴 또한 이런 세계 경제를 갖다가 주무르는 기득권의 어떤 입장에서 영국 서민들의 자각이 앞섰다는 겁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왜 미국에서 서민들이 샌더스나 트럼프를 지지하겠습니까? 왜 영국에서 서민들이 EU 탈퇴를 선택했겠습니까? 자, 이제 세계의 서민들, 노동자들, 저소득층들, 저교육층들은 똑똑해지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고상한 무슨 이념 가치, 웃기는 소리 하지만 우리부터 살보자. 자, 여기서 한국의 국민들이 좀 느껴야 될 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슨 가치로 삽니까? 기존의 새누리당, 더민주 국민의당, 그게 아니라요. 과연 한국의 정치가 어떻게 뒤집어져야 제대로 가겠는가 하는 부분을 오늘 영국의 브렉시트를 한번 눈으로 목격하시면서 각성을 좀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 방송을 현재 마치는 12시 40분 현재에서요, 탈퇴하자라는 표가 1300만 표가 넘었습니다. 7,480세 잔류하자라는 것이 1216만 6965표, 정확하게 84만 표가 앞섭니다. 점점 더 격차가 커지고 있습니다. 100만 표 가겠습니다. 자, 영국의 브렉시트, 즉 영국의 EU 탈퇴는 확정되었습니다.